안녕하세요. 닥터 왕미스입니다. 오늘은 근육의 갈림기, 과연 몇 살일까요? 40세 전후죠. 그때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누구는 근부자가 되고 누구는 근거지가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똑같은 40세인데 왜 누군가는 근육을 잘 지키고 있고 누군가는 근육을 잃을까요? 자, 제가 정의하는 근육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터닝 포인트는 40세 전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자,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잖아요. 남은 기간 60년이죠. 평생 근육의 풍족함, 빈곤함이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 중요한 갈림길, 하나는 일로 가고 일로 갑니다. 어떤 요인들이 근육의 운명을 결정할까요? 친구들이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내가 처한 환경이 나를 결정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근육 환경은 근부자가 되는 환경인지 근거지가 되는 환경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먼저 근부자와 근거지를 가르는 6대 환경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 환경이 변하죠. 40세를 전후해서 성호르몬과 성장호르몬은 뚜렷하게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감소되는 근데 차이가 극명히 달라진다는 거죠. 남성 호르몬은 30대 중반부터 매년 1%씩 감소하고 40대를 지나면서 이 속도가 너무 빨라져요. 그러면서 남성 호르몬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근육 합성과 유지니까 이 능력이 떨어지죠. 여성 호르몬은 말할 나이도 없습니다. 환경을 지나면서 완전히 천차만별로 떨어지죠. 다 떨어지지만 여성 호르몬을 그동안 잘 관리했던 사람은 남은 기간 동안 이 여성 호르몬이 수용체하고 어떻게 결합하는지가 또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성호르몬이 떨어졌을 때 이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성장 호르몬입니다. 근데 성장 호르몬 역시 20대 후반부터 서서히 감소하지만 40세가 넘으면 더욱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40세 이후에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동반 하락하면서 근육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자, 이때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이것을 더욱더 악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호르몬 환경의 개인차를 가르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 능력입니다. 근부자는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뛰어나서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그리고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유지하죠. 근거지는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르몬 감소가 가속화된다는 거죠. 자, 해결책으로는 매일 밤 7시간 이상의 양질의 숙면을 확보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죠. 노력해야 합니다. 저녁 시간 스트레칭과 명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하셔야 되고요. 근력 운동을 주 3회 이상 실시해서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을 촉진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환경,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 환경입니다. 40세 전후는 신진대사의 변곡점입니다. 신체가 당분과 탄수화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는 40세 이후에 급격하게 나타나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근육이 영양을 받아들이는 근육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근육은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넘치는 영양은 체지방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더불어 만성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근육 내 에너지 대사를 방해해서 근육 손실을 가속화시키게 되죠. 인슐린 저항성 환경의 개인차는 어떤 식사를 하느냐입니다. 식사에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근부자는 저혈당 지수 식품을 근원적으로 좋아해요.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죠. 근데 근거지는 가공식품에 탐닉합니다. 그 다음에 정제된 탄수화물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자, 탄수화물 섭취 시에 저당, 저혈당 지수 식품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게 쉽지 않다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라도 좀 풍부하게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근육량이 늘려서 인슐린이 도와야 되죠. 자, 인슐린이 떨어지면 근육량이 줄어들지만 또 근육량이 늘리면 인슐린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생활습관의 누적 효과입니다. 30대까지 나쁜 습관들이 30대까지는 그냥 견디다가 40대부터 치명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만성적인 운동 부족. 40대까지 괜찮아요. 젊으니까. 그런데 이제 40대부터는 근육세포 자체가 축소되고 기능이 퇴화됩니다. 불균형한 식습관. 30대까지 흥청망청 식습관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몸의 보상 반응이 이것을 견뎌내다가 40대부터는 이제 근육이 감소하는 쪽으로 후과를 드러낸다는 거죠. 자, 생활 습관 환경의 개인차는 자, 한 가지입니다. 운동 습관의 지속성입니다. 근부자는
이전부터 20대, 30대 때부터 운동을 계속 해왔거든요. 40대가 지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운동을 지속합니다. 근거지는 운동 부족이 누적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40대 이후에 나타나고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을 하던 사람은 운동을 계속해서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은 운동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을 핑계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해결책. 운동하는 거죠.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걷기, 가볍게 뛰기, 사이클 실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주일에 3회 정도는 30분 정도의 근력 운동, 스쿼트, 푸시업 이렇게 실시해 주십시오. 1시간까지 안 하셔도 돼요. 30분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과 야식을 최소화해서 식사의 규칙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네 번째, 수면의 질적 변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40세 이후에 수면의 양과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수면의 리듬이 바뀌어버려요. 수면의 패턴이 바뀝니다. 그것을 우리가 노화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면 중에 성장원 분비가 줄어들면서 근육 회복과 성장이 방해를 받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코티졸 호르몬이 가다 분비되면서 근육을 분해해버리죠. 수면의 규칙성이 근부자와 근거지를 가릅니다. 근부자는 일정한 수면 시간을 확보합니다. 하루에 7시간은 무조건 잠에게 양보하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근거지는 불규칙해요. 자는 시간, 하루에 5시간도 잤다가 4시간도 잤다가 심한 경우는 아예 자지도 않다가 6시간, 7시간, 물론 본인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적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도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주말에는 8시, 9시에 일어나고 주중에는 다시 10시에 일어나고 그럼 우리가 규칙적인 어떤 수면 패턴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기상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 같은 블루라이트 기기는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잠들기 1-2시간 전에는 온욕, 미지근한 물에 목욕 또는 조욕을 통해서 근육 긴장을 완화시켜 주십시오. 5번째, 스트레스 환경입니다. 40대는 사회적 책임과 압박감이 높아지는 시기죠. 승진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서바이벌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애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근육 조직은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근육을 희생시키는 거죠. 자, 스트레스 환경의 개인차, 누가 근거지가 되고 근부자가 되느냐? 회복 탄력성입니다. 근부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정신적 탄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계속해서 매달리지 않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근거지는 스트레스에 취약하죠. 그 스트레스가 한번 쌓이면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에서 짧은 명상 습관하십시오.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호흡 운동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푸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자연이죠.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걷기나 산책을 잘 실시하고요. 잠을 자지 않으면 또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좀 떨어뜨려 주려면 비타민C와 마그네슘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의 변화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40세가 지나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는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유해균이 증가하여 장누수증후군이 생기고 염증 물질이 혈액 속으로 침투하여 근육대사를 방해해버리는 거죠. 장내 미생물 환경의 개인차 중에서 근거지와 근부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의 섭취 습관입니다. 근부자는 매일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여 장내 유익균이 풍부한 반면에 근거지는 섬유질이 부족한 식습관으로 유해균 비율이 증가되어 있고 장내 염증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자, 해결책. 발효 음식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채소, 과일 등의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질 식품을 하루에 30g 이상 섭취하죠. 그리고 항생제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진통제도 가급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섭취를 하게 됩니다. 40세는 근육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근육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면 누구나 풍성한 근부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방치한다면 근육의 빈곤, 근거지가 되는 숙명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닥터 박민수와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